지금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의 원료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나빠지고 있는데 어느 하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말에 히로시마 G7 회담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교류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엔비디아, JP 모건 모든 CEO들이 다 방문했고요. 관료들 중에서는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옐런 재무장관은 가서 하루 종일 중국의 파트너인 중국 부총리 하루 종일 하면서 의견을 교환했고요. 어제는 러먼트 상무장관이 3박 4일간 무려 중국에 주재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를 다룰 실무그룹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데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낀 나라인데 가장 강경하게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인 중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영업의 기본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의 고객을 늘려가서 100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1이 아니고 20, 30의 효과를 냅니다. 중국과 우리 경제의 상호 관련성을 놓고 보시면 유엔이 했어요. 중국 성장률이 1% 내려가면 한국은 0.2%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약 20%의 연관관계가 있고 우리나라 현재 보수정부와 괴를 같이 하는 전경련에서도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무려 7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1 더하기 1로 100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0에서 계속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을 빼고 있는 게 상황이고요. 한국은 수입 취약성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국가가 한국에 수출을 안 하게 되면은 한국 경제가 매우 가장 어려운 나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반면에 수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이 수출해도 그 영향을 받는데 11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정부의 안보와 관련된 경제 한번 불안한데 또 하나 지금 재정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거는요. 요 왼쪽 게 미국인데요. 파란색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9년도에 보면 미국 정부가 돈을 쭉 씁니다. 쭉 쓰니까 가계부채도 줄고 기업부채도 줄었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정상화됐고요.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도 똑같이 정부가 쭉 썼습니다.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별로 안 늘어서 지금 미국은 경제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임금이 올라서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아무 효과가 없었고요. 이번에도 돈을 가장 적게 쓴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민주당 보고 퍼주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본이 90년대에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할 때 여기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재정 흑자를 냈다는 거예요. 밑으로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뭐 별거 아니구나. 지금 우리 정부 하는 거랑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 이전에 버블도 있었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긴축을 해서 재정을 정교화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지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계속 추경 편성하고 양적 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1%대 들어간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처음 아닙니까? 경제 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우리 국민이 느끼고 경제계가 느끼는 것은 이건 이례적으로 단순히 경제가 나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일본의 우려를 똑같이 하고 있고 이걸 마치 종교화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얼마냐라고 했을 때요. 한국에 노란색으로 났는데요. 44.6입니다. 잘 보시면 2019년 코로나 이전에 39.3에서요. 약 5%포인트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박스에 있는 거 코로나 때 돈 얼마 썼나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217에서 237, GDP의 20% 썼고요. 그 다음에 재정이 나쁜 이태리도 148에서 176, 거의 30%를 썼습니다. 근데 한국을 보면은 39에서 44, 5%포인트밖에 안 썼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그런데 정말 우픈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분모가 그 GDP가 실질 GDP가 아니라 경상 GDP입니다. 물가를 감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비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217에서 일본도 여기 237에서 떨어지죠. 2020년 대비, 21년 대비 다 모든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재정은 이런 때 쓰라고 나오는 게 바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지금 정부가 발표를 안 해요. 왜냐면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 50%가 넘는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다 금액으로 얘기합니다. 400조 원을 넣었었다는데. 400조 원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늘었는데 200조 원은 코로나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국회에서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그 국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한국의 재정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이 비율이 바뀐 거 정부에서 계속 금액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과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파악해서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